날씨가 추워지면서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에 어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9월 기존 주택 매매도 8월보다 1.5% 감소하면서 매매 건수는 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된 한인은행 노아은행이 뱅크 오브 프린스턴에 매각됩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공항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이 든 대량의 사탕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이 아이들이 받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기 전에 부모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감염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 겨울철 다시 코로나19 확산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맨해튼 헬스키친의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은 22.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지역 감염률이 2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 전체의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은 9.4%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감염자는 2,0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여름 이후 하루 1,700명에서 1,800명대를 유지해왔던 것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보로별로는 특히 스태튼 아일랜드와 맨해튼 미드타운, 퀸즈 지역에서 감염률 증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퀸즈에서는 엘르머스트에서 7일 평균 하루 감염률이 14.4%, 미들빌리지에서는 15.5%를 기록했습니다. 플러싱, 어번데일, 프레시메도 등의 지역은 12%에서 13%대를 기록해 여전히 시 전역 평균보다 높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기를 덜하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겨울철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데다가 전염력이 큰 신규 변이 확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함의 변이로 알려진 BQ1과 BQ1.1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미 뉴욕주 신규 감염의 최대 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제 5세 이상 어린이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호력을 높인 코로나19 2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2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제약업체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정부가 1회분당 $30의 백신을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110에서 $130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젤라 루킨 화이자 미국 지사 사장은 어제 분석가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가격을 1회분당 $110에서 $13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상 시점은 현재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프로그램이 만료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루킨 사장은 빨라도 내년 1분기까지는 백신 구매가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백신이 무료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백신 접근을 해야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미 정부는 화이자 백신을 1회분당 $30를 지불해 구입하고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시장은 민간 영역으로 이동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화이자 측은 그 규모가 성인 기준 연간 독감 예방접종 시장의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로까지 확장되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올해 미 전역 대학의 등록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1%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등록 학생 수는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비영리 단체인 전국학생정보처리연구센터를 인용해 올해 미 전체 대학의 등록 학생 수가 1년 전에 비해 1.1%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 전역에서는 3년 연속 대학의 등록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의 경우는 신입생의 수가 16.1%나 감소했고 전체 학생 수는 4% 줄었습니다. 방역 탓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캠퍼스 내 감염에 대한 공포 등이 학생 수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 탓에 대학 학비가 부담스러워진 가정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도 미국 대학의 등록 학생 수는 3.1% 감소했는데 특히 중서부나 북동부의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명문대로 분류되는 대학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온라인 대학과 흑인 대학들도 오히려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대학의 등록 학생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2% 늘었고 18세에서 20세 연령대가 적극적으로 온라인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만 명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웨스턴 거버너스대의 경우 18세에서 24세 연령대 학생이 5년 전에는 6%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로 늘었습니다. 스캇 펄시퍼 웨스턴 거버너스대 총장은 저렴한 학비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실용성이 온라인 대학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에 어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접수는 12월 31일까지이고 빠르면 23일부터 탕감 처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에이미 코닛 브렛 대법관은 위스콘신주의 보수 성향 단체인 브라운 카운티 납세자 협회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협회는 제7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에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 기각당한 겁니다. 또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의 6개 주가 연방법원 미주리 지법에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도 어제 마찬가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방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방학자금 부채 탕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인터넷 웹사이트 studentaid.gov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일부 대출자의 경우는 소득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마감은 오늘 12월 31일까지이고 오늘 12월 31일까지인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에 탕감 수혜를 받으려면 11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23일부터 부채 탕감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리가 시작되면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은 수주 내에 부채 탕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기존주택 매매도 8월보다 1.5% 감소하면서 매매 건수는 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지난해보다 4%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이런 주택시장의 둔화는 한동안 이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9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계절 조정치를 반영한 연율 471만 건으로 전월보다 1.5% 감소했습니다.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는 23.8%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많은 예비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지난 1월 최근 고점보다 27%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경제 침체 신호 등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잠재적인 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인들은 4%대 이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현재 주택 소유자들도 새 집으로 갈아타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금융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94%입니다. 1년 전 3.09%보다 3.8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로렌스 윤 부동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 주택 판매 수치는 가장 최근의 모기지 금리 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9월 기존주택 가격 중간값은 38만 4,800달러로 전년 대비 8.4% 올랐지만 지난 6월 사상 최고치인 41만 3,800달러를 찍은 뒤 3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금리 인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패트릭 하커 총재는 어제 뉴저지에서 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당분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는 신호가 없다는 솔직히 실망스러운 점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는 금리가 4%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4차례 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고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에서 3.25% 수준입니다. 올해는 FOMC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내년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는 하커 총재는 내년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겠지만 목표 도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 18일 미네소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본 인플레이션이든 근원 인플레이션이든 진전이 없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4.5%나 4.75%까지만 올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시작된 한인은행 노아은행이 뱅크 오브 프린스턴에 매각됩니다. 뱅크 오브 프린스턴은 2,540만 달러에 노아은행을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프린스턴 소재 뱅크 오브 프린스턴은 2,540만 달러에 노아은행을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며 인수 완료 시점은 내년 2분기로 예상됩니다. 양사 이사회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인수 대금이 치러지는 대로 노아은행 발행 주식은 뱅크 오브 프린스턴이 모두 인수하게 됩니다. 노아은행은 2004년 로얄 뱅크쉐어스 오브 펜실베니아가 소수의 커뮤니티를 공략하기 위해 로얄 아시안뱅크를 설립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2010년 한인 투자자들이 자본 800만 달러의 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아은행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신흥수 전 행장이 연방중소기업청 대출 관련 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자구 노력 끝에 손익은 흑자로 돌아섰지만 자산 규모가 2억 7,500만 달러 수준으로 뉴욕 일환 한인은행 중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엘킨스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고 뉴저지 포트리와 팰리세이즈 파크, 뉴욕 맨하튼과 플러싱, 제리코 등에서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펜실베니아주에만 지점을 갖고 있는 뱅크 오브 프린스턴은 노아은행을 통해 뉴저지 북부와 뉴욕 시장 확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에드워드 디칠러 뱅크 오브 프린스턴 최고 경영자 겸 대표는 최고의 커뮤니티 뱅크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노아은행 직원, 고객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우리 문화를 뽐내는 대규모 행사가 개최됩니다. 전통 국악인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공연과 씨름대회, 한복 입기와 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가을의 풍성함을 즐기기 위한 2022년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23일 일요일 개최됩니다.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은 한국 전통무용과 K-팝 공연, 여러 한국 문화체험 부스와 다양한 먹거리 등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지는 페스티벌은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한국에서 초청된 최양순 세종전통무용단과 전주 대사슴놀이 보존회 국악인들이 태평무, 신화위춤, 탈춤, 엿가위춤 등 수준 높은 전통무용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후 4시부터는 뉴욕대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K-팝 무대와 대한태권도협회 뉴욕 지부의 태권도 시범이, 오후 5시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강강술래로 축제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는 독도 홍보관이 설치돼 독도 관련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고 독도 목걸이 만들기, 독도 연날리기, 독도 파나 찍기 등 여러 체험을 통해 독도 관련 문제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뉴욕 한인 회장배 씨름대회, 한복 체험, 감 만들기, 송편 빚기는 전통놀이 부스에서도 한국 추석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품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아이들이 1년 중 가장 기다리는 시즌 가운데 하나인 할로윈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항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이 든 대량의 사탕 봉지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이 할로윈데이 아이들이 받아온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기 전에 부모들이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 등 언론은 지난 19일 로스앤젤레스의 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로 의심되는 알약을 사탕 포장 안에 숨겼지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과자 봉지 여러 개를 들고 교통안전청의 눈을 속이려 했지만 개별 포장된 봉지들은 보안을 통과하지 못하고 적발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스키틀즈와 스위트하르트, 후퍼스 등 유명 사탕과 초콜릿 제품 상자 안에 펜타닐로 추정되는 알약 약 12,000개가 숨겨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알약들이 정확히 어떤 마약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봉지를 숨겨 들고 온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찰은 이미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했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가오는 할로윈에는 포장이 밀봉되어 있고 손을 댄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진짜 과자가 맞는지 확인한 뒤 섭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할로윈 시즌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탕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확인 전에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약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즉시 지역 경찰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육군 병참학교 등에 따르면 마이클 시글 병참 장군 겸 병참학교 교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지난 10월 12일 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병참 장군은 육군 병참학교를 이끌며 육군 각 병참부서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시글 준장은 한국 입양아 출신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유년 시절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주 한인위원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명을 내고 시글 준장이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사상 세 번째이자 현역으로는 유일한 미군 장성이 된 것을 축하한다며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인신매매부서와 페어뷰, 포트리경찰서 등 3개 사법기관 합동수사대는 일정 기간 수사관들이 고객으로 가장해 페어뷰, 버겐블러바드 소재, 푼타카나와 아즈텍스파 등 2곳의 안마 시술업소에 침투해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3일 업소 직원 중 4명을 성매매 등의 혐의로 2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푼타카나에서 붙잡힌 리안 지안 돕과 리옹 리 돕 등 2명은 성매매 가담 혐의 등을 받았고 아즈텍스파에서 체포된 김진선, 배지현, 번슨장 등 한인 여성 3명과 휴이 레밍턴은 성매매, 이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저지에서 21세 미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5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 등은 21세 미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21세 이상 운전자의 감독하에 도로주행 연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1세 미만 운전자 관련 차량 사고가 약 2만 8천 건 발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시간의 도로주행 연수 의무가 추가되면 10대 운전자 사고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회가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인 힙의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변경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신청자들은 매년 렌트비에 난방비가 포함됐다는 건물주의 편지와 지난 4주간의 소득 명세서, 은행 계좌, 소셜 시큐리티 카드 또는 연금 수표 복사본 등을 준비해서 거주지 소셜 서비스국 사무실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상원의 존 매니온 의원이 지난 12일 상정한 법안은 힙 수혜 적격자들의 재등록을 자동화해서 불편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종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구름이 많겠고 때때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